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승현 님이 지은 시크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되게 읽고 싶었던 책인데 이렇게 빌려서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고, 프랑스에 대한 걸 좀 관심이 가시거나 아니면 프랑스인의 사고방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프랑스에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이 책만 읽더라도 굉장히 프랑스인의 파리지행의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조승현 님께서 직접 강연하셨던 그런 강연들 보시면 이 책만큼 진짜 유익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강연을 보시는 것도 좋고, 그 강연을 보시고 나서 이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승현 님이 하시는 강연을 보고 나서 너무 감명받아서 이 책까지, 이분이 쓰신 책까지 읽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승현 님 여기 작가 소개가 되어 있죠. 세계 문화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디에도 있는 직업은 아니겠죠. 네. 방송에도 되게 많이 나오시죠. 어쩌다 어른, 비밀 독서단, 비정상회담 뭐 이런 데 나와서 나온 걸 본 적도 많이 있었고, 마리텔 이런 데 라디오스타에도 나오셨었고, 되게 뭐 유명하신 분이고, 뭐 학교도 뉴욕대 나오시고, 프랑스 최고 미술사 학교인 에콜드 루브르에 합격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쓰셨고,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됐던 거는 그 공부기술이라고, 이분이 대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가 쓰셨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 쓰셨던 책인데 그걸 보고도 저도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서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뭔가 유명해지시고 나서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라는 거를 매칭을 하니까 또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책은 되게 길지 않아서 짧게 되어 있어서 금방 읽으실 수가 있고, 근데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다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무슨 말이냐면 편안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고, 육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고, 성공에 대해서,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연애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인생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들을 되게 점검해주고, 프랑스인과 우리나라 사람의 뭔가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깨우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 유익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꿈이란 것이 없어도, 월세집에 살아도,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도, 혼자 살면서 나이 들어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널찍한 고급 아파트에 온갖 편의시설을 갖추고 살아도 자식들이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녀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행복은 경제력과 상관없는 하나의 노하우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행복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면서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래, 우리나라는 정말 그 과거에 비하면 되게 많이 잘 살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집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소득 수준만 보더라도. 근데도 왜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라는 것에 대한 고민 첫 번째가 있었고, 그거에 대비해서 이 저자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겪었던 파리지행들의 생활을 봤을 때, 프랑스란 나라는, 그리고 파리란 이런 도시는 우리나라와 비하면 물론 선진국이긴 하나, 실제 내가 겪어본 프랑스는 뭔가 그런 인프라나 시설적인 부분도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낙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오래된 것들을 계속해서 고쳐가면서 써왔기 때문에 편의의 측면에서는 정말 불편한 것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이 파리지행들은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너무 절감해서 그걸 통감한 결과 이 책을 쓰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 보실게요. 지금 첨단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파리에 가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것을 파리에서 배우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이 한마디씩 무심코 던지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깨우침이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방법,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미국에서 나는 지식을 채웠다면 프랑스에서는 지혜라는 정말 찾기 어려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을 접고 프랑스에 간 것이 내 평생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자는 실제로 미국이나 아무튼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살아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기간은 2, 3년 남짓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2, 3년이면 되게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 2, 3년의 짧은 경험이 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의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것을 꼭 책으로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하지만 프랑스는 다르다. 지금도 프랑스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철학을 정규 과목으로 배운다. 어린 나이부터 철학, 특히 라틴 철학의 중심 논제인 삶과 죽음을 주제로 끊임없이 토론한다. 프랑스 학생들은 철학을 학생의 수준에 맞춘다며 어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삭제한 청소년용 교과서나 요약본으로 배우지 않는다. 원래 원문 그대로 배운다는 거죠. 플라톤, 니체, 칸트의 원본을 사서 읽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며 배운다. 그래서 죽음, 물질, 성공, 섹스와 같은 묵직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이 조승현 저자가 가서 프랑스 가서 놀랐던 것이 실제로 되게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어리다고 생각되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요 정도 또래 애들이 굉장히 무거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재미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학생들이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신변잡기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학생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라 볼 수 있는 철학이나 아니면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막 열렬하게 그냥 서로 싸우듯이 논쟁하면서 토론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그 실제로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원문 그대로를 익히지 않고 막 야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무거운 부분 혹은 되게 그 죽음이나 그런 안 좋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 걸러내고 되게 좋고 밝은 면들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어른의 필터링을 거치는 거죠. 아이를 위한 어른의 필터링을. 근데 실제로 그것이 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미각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요리를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인생을 통틀어서 이제 더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언어에는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는 많지만 맛을 직접 표현하는 단어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드레스를 보여주면서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보면 빨간색 같이 색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지만 살구가 무슨 맛이야?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살구 맛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맛을 묘사하려면 비유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렇죠. 이때 대부분 시적 묘사가 동원된다. 프랑스 아이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맛을 표현하는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오이의 맛을 마치 시골의 숲 공기를 이빨로 굴리는 것 같다라든지, 토마토의 맛을 태양과 대지의 맛을 믹서기에 갈아 넣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한마디로 설명되지 않는 냄새, 맛 등에 대한 감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 감성 교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아이들은 굉장히 표현력이 풍부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한글 자체가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언어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그 미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직접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고 배움으로써 굉장히 많은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의 확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기에 좀 교육을 좀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프랑스인의 차가운 우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구권 국가에서 유학을 하거나 살아보면 대부분 외국인은 차가운 우정이 아닌 그냥 냉정함을 경험하기 쉽다. 프랑스에서 유학한 지인의 아들도 프랑스인의 냉정한 까칠함 때문에 우수한 성적임에도 중간에 포기하고 귀국하고 싶어한 적도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이 친구에게서 기대하는 공감,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응원 따위를 프랑스 친구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저자가 이제 조승현 저자가 이제 프랑스에 가서 느낀 거는 프랑스인과 실제로 친해지고 나면 이들이 나한테 보이는 우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우정의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운 우정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왜 흔히 그 일본 말로 츤데레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츤데레 같은 우정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일화도 나오는데 저자가 이제 그 어떻게 그 유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프랑스를 가게 돼서 프랑스를 왔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프랑스 친구가 이제 프랑스 친구네 집에 묵을까 싶다가 저자가 아무래도 오랜만에 연락도 그동안 안 했을 거여서 미안해서 그냥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니만 너 잠깐만 있어봐 그러고 호텔에 직접 그 카운터에 전화를 하더니 이 조승현 저자의 그 호텔 예약한 걸 취소하고 방을 빼게끔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조승현 저자가 이제 호텔에 있는 짐을 가지고서 이제 이 친구의 집으로 갔더니 이 친구가 그래 이게 몇 년 만이냐 진짜 반갑다 너무 보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버선발을 벗고 뛰어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무심하고 시크하게 왔니? 이러고 자기 할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같이 지내고 있던 또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자기의 그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올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말을 던지시더니 그 길로 본인의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대요. 왜냐면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먼 타국에서 온 손자의 친구와 손자가 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알아서 자리를 피해 주신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표현은 안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운 우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고슴도치식으로 표현을 해서 고슴도치끼리도 서로 잘 지내려면 고슴도치 그런 뾰족한 가시만큼의 서로 찔리지 않는 만큼의 그런 거리를 되게 중요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많이 저도 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프랑스인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장점과 배울 만한 점들에 대해서 많이 되게 생각해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프랑스를 좀 가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내 인생에 좀 공부를 해보거나 이 프랑스인들과의 좀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실게요. 실제로 프랑스 속담에 정확한 계산이 좋은 친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공감하시죠? 저는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진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살가운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운 우정의 뿌리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런 차가운 우정,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너무나 살갑게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도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도 물론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어떠한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정말 무던하게 내 옆으로 다가와서 나를 배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더 가슴을 울리는 경우가 왕왕 있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줄리앙은 나와 동갑 친구다. 그는 내가 파리에 있을 때 델핀느라는 아이를 둘 키우지만 결혼한 적이 없어요. 이 여성과 동거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후에도 델핀느가 직장일로 바쁘면 자기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축구를 하며 놀아주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좀 상상이 좀 안 되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이가 결혼한 적이 없지만 아이가 있는 그런 싱글맘하고 사귀었는데 그 사귀는 중도 아니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후에도 그 아이들과 놀고 싶어 갖고 그 아이들을 혹은 놀고 싶던지 아니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바쁠 때 가끔씩 돌봐주기도 하는 이런 관계. 이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몇 년 전에 줄리앙은 여름휴가를 갔다가 낯선 여자와 로맨스를 나누고 바캉스 베이비가 생겼다. 하지만 두 사람이 여름휴가 때 잠깐 불탔던 감정의 결과일 뿐 사랑의 감정은 전혀 없다며 결혼은커녕 교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게다가 이 줄리앙은 여름휴가 갔다가 여자를 만나고 애도 가져버렸어요. 근데 서로 간에 이제 결혼을 하거나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면 결혼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있지 않았고 그냥
사랑의 감정이 갑자기 그냥 불타올랐던 그런 그 불꽃으로 인해서 이제 아기가 생긴 거지. 이건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아니야. 결혼할 수는 없어라고 해서 서로 합의 보고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어, 엄마나 아빠 집을 골라서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실제로 이제 그 결혼한 사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게 다양한 관계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한 모습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되게 안정된 느낌으로 보이고 이런 그 프랑스의 이런 모습들은 되게 불안정하고 불안한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것은 정말 솔직한 감정의 결과이고 아이한테는 가족이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한테는 가족이 있는 거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문제될 것이 없고 아이의 본인의 인생이고 아빠고 혹은 엄마고 이 부모 자체도 자신의 인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 상호간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프랑스인의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었어요. 저도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걸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는 척하며 열심히 들어주고 아이의 입맛에 맞춰 식사 메뉴도 바꾸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한다. 그쵸? 모든 것이 다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바뀌고 돌아가게 되죠. 아이는 그렇게 모든 것을 어른들이 받아주는 환경에서 자란다. 어떻게 보면 오냐오냐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이 성인이 되어 보니 사회는 자신의 꿈이나 감정, 취향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 느끼는 좌절감은 얼마나 폭력적일까. 어쩌면 한국 젊은이들이 고통과 고뇌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랄수록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냐오냐 하면서 아이를 키우지만 이 아이는 막상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부모님은 해주셨는데 이 선생님, 이 상대방,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라는 식의 무의식의 그런 충격과 그런 좌절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리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선에서 아이가 사회의 그런 그 냉엄함에 휘둘리면서 겪는 그 고통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사회는 냉정한 곳이고 어떤 세계라는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갖고 훈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단계에서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하지만 프랑스인의 인생 기조인 이기주의는 여기서도 작용한다. 프랑스인은 가정의 중심에 자녀를 두지 않는다. 이들은 사랑, 특히 육체적인 사랑을 가족의 중심으로 본다. 부모의 육체적 사랑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으므로 맞는 말이죠, 사실. 건강한 가족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모 둘 사이에 육체적, 정신적인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미 형성되어 있던 부모의 좋은 관계 속에 뒤늦게 끼어든 아이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가 이미 부모 양쪽이 이제 성립되어 있는 관계 속에 아이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교육과 관계를 방해하고 흔들면 안 되며 있는 그대로 부모의 그런 관계를 배우면서 어른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모든 것이 아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반해 프랑스인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아이가 어른의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런 인생의 구조에 맞춰 나가면서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절대 용납될 수 없고 훈육을 통해서 이것을 맞춰야 된다는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부분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먼 시넥이라는 인기 작가이자 강사는 밀레니얼 세대의 우울증과 고통의 원인이 미국의 나쁜 가정교육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헬리콥터 부모라는 건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과잉보호하는 그런 부모를 말해요. 오냐오냐 하는 부모. 헬리콥터 부모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특별한 존재이고 노력을 하거나 성취가 없어도 위로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다. 오냐오냐에서 버릇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방식으로.
시넥은 미국 M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아이가 현실 생활에 안겨줄 상처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음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시넥이 말하는 건 이제 프랑스인의 교육 방식이 더 아이에게는 더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더 맞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성공에 대한 프랑스인의 관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한번 보고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일찍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이 오히려 안정되고 행복한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자기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어떤 기업에서 일하는지가 그다지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프랑스 사람은 대부분 퇴근 후 자기만의 소소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그의 직업을 보통 말하고 저 사람은 변호사인데 돈을 많이 벌고 있어. 변호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네. 프랑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직업은 일단 변호사인데 변호사로 해서 번 돈으로 여행 블로그를 하지. 내지는 슈퍼마켓 장사를 해서 돈 벌어갖고 음악도 배우고 공연도 다니지. 그러니까 이런 일하고 직업이 인생의 성공 목표고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그냥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수단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했다라는 것, 내 인생에 어떤 경험을 나한테 안겨줬다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번 여름 휴가에는 어디를 다녀왔어라는 그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면 외국 여행을 가서 자랑하듯이 나는 포르투갈을 다녀왔어. 나는 이탈리아를 다녀왔어. 나는 미국을 다녀왔어. 나는 괌을 다녀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그런 멋있는 모습들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경험들, 예를 들면 내가 요리사인데 나는 정말 그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싶어 갖고 프랑스에 가서 내가 2주 동안 요리 수업을 듣고 왔어. 이런 식으로 정말 유익하게 남들한테 내 내면을 더 업그레이드,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온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경쟁이 되게 심하다고 해요. 돈을 벌면 내 내면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 여행이 됐든 뭔가 교육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그런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요리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먹고 정말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평생에 다시 이런 요리를 먹어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음식을 오래 먹어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프랑스인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아주 멍청한 행동이야. 요즘 한창 유행하는 워라밸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실리콘밸리의 구호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점차 이런 식으로 프랑스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토요일, 그러니까 주 5일제가 돼서 월화수목금까지만 일한 지가 그렇게 사실 오래되진 않았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어릴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고 나서 뭔가 큰일 나는 줄 알았지만 전혀 큰일 안 나고 잘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조금 강화하면서 뭔가 좀 기준을 바꾸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딱 지켜서 일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근을 많이 줄이고서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야근을 안 시키고 빨리빨리 퇴근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야근을 하던 것들을 안 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죠. 예. 실제로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가정에 신경 쓰고 휴식을 함으로써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힘을 찾는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로 좀 많이 바뀌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너무 많은 공감을 갖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프랑스인의 사고방식, 성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감하면서 좀 그런 프랑스인의 그런 성공, 그리고 그런 육아 아니면 연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배울 거는 정말 배우면서 좀 나 자신의 행복을 내 스스로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를 이 책을 통해서 혹은 프랑스인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 실제로 읽어보시면 진짜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정말 추천드리고, 시크해지는 나 자신을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크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차가운 우정을 가진 그런 프랑스인처럼 나 자신도 좀 프랑스인이라는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승현님께서 그 강연하신 것 중에 좀 긴 게 있거든요. 시크하다라는 이 책을 내고서 책을 통한 강연회를 하신 게 있는데, 시간이 되게 긴 게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게 많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